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저녁,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순간 놀란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오빠,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오빠가 잔뜩 상기된 얼굴로 말했어요. 미영아, 우리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우리라는 단어와 고향이라는 단어가 동시에 튀어나왔기에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는데요. 우리라니? 오빠 혼자가 아니라 설마 언니도 같이 간다는 말은 아니겠지? 에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언니가 그럴 리가 없지. 저도 모르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 확신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빠는 입꼬리를 실룩이며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집사람도 같이 가기로 했다니까. 뭐? 언니도 내려간다고? 진짜? 오빠 장난치는 거지? 믿을 수 없었기에 오빠를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결혼 전 새언니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시골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새언니는 시골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남매는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늘 자연과 어우러진 삶을 살아왔어요. 흙냄새를 맡으며 뛰어놀던 유년 시절과 계절마다 바뀌는 논밭의 풍경은 우리에게 익숙했지만 새언니에게는 그저 낯설고 불편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특히 새언니가 시골집 가는 걸 극도로 꺼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벌레였어요. 어릴 때부터 시골에 살던 우리는 작은 벌레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지만 새언니는 달랐습니다. 만약 집에 작은 나방이라도 한 마리 나타나면 기겁을 하며 소리를 질러댔거든요. 다리가 여러 개 달린 벌레라도 등장하는 날에는 눈물을 글썽이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그런 새언니를 배려해 집까지 새로 지었고 그제야 겨우 마음을 놓을 수 있었지만 그 후로도 엄마는 혹시나 집안에 벌레가 들어올까봐 노심초사하며 보초를 서듯 신경을 곤두세우곤 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곤 했는데요. 새언니가 너무 예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엄마가 늘 새언니 눈치를 보는 것을 보며 괜히 얄밉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새언니가 시골로 내려간다니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오빠를 바라보며 중얼거리듯 물었어요. 진짜로 언니가 시골로 내려간다고 했다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가 다시 한번 오빠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랬다니까. 여기 집은 전세 내놓고 되도록 빨리 내려가기로 했어. 혹시 그동안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오빠도 알다시피 언니 성격에 아무 이유 없이 시골로 내려간다고 할 리가 없잖아. 절대 그럴 리가 없지.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하자 오빠가 잠시 입술을 꾹 다물더니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 그게 일이 조금 있긴 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큰일이 있었을 거라고 직감했어요. 우리 가족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버지는 몇 년 전 돌아가셨고 엄마는 고향집에서 홀로 생활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동네 분들이 한 분 두 분 조심스럽게 엄마의 증상을 보며 치매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동네 분들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했기에 무시할 수만은 없었어요. 결국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고 의사는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그야말로 멘붕에 빠지고 말았어요. 치매는 그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한 채 살았으니까요. 결국 누군가는 엄마를 모셔야 하는데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상의하면 할수록 갈등만 깊어졌고 결국 우리 남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가 우리를 불러 앉혀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냥 요양원에 가면 되니까 니들은 신경 쓰지 마라. 엄마, 아무리 그래도 요양원은 아니지. 우리가 어떻게 엄마를 거기로 보내. 이 동네 사람들도 다 요양원에 가는데 나라고 못 갈 게 뭐가 있어. 나 때문에 니들이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다. 내가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니들한테 못 볼 걸 보이고 싶지도 않아. 그냥 좋은 모습으로만 엄마를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제 손을 꼭 붙잡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는 차라리 서울로 올라와 함께 살자고 끊임없이 엄마를 설득했지만 엄마는 그 어느 때보다 완강했어요. 나는 아파트 생활은 절대 못해. 차라리 요양원이 낫지. 결국 엄마는 요양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에게는 늘 죄책감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주말마다 요양원에 다녀오긴 했지만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특히 저는 요양원을 나설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아냈는데요. 엄마를 보고 오면 눈물이 끝도 없이 흘러나왔거든요. 하지만 오빠와 새언니는 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별다른 감정이 묻어나지 않는 듯 했으니까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답답함을 참지 못한 채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지? 둘 다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 같지 않아? 제 말에 남편이 입을 꾹 다문 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만 감정을 삼키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정작 오빠와 새언니는 여전히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지내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런 새언니가 갑자기 시골로 내려간다고 했다는 말에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오빠가 조심스레 말을 했어요. 사실 어머니를 뵙고 오는 날이면 나도 한동안 마음이 무겁고 죄책감에 시달렸어.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조용히 오빠 말을 들었는데요. 며칠 전에는 잠이 안 와서 새벽에 주방에 나와서 소주를 마셨거든. 안주도 없이 그냥 한 잔씩 털어놓고 있었거든. 빈속에 술이 들어가자 오래된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연탄불이었다네요. 아주 오래전 우리 집은 연탄을 사용했었고 그때 엄마는 종종 연탄불에 고구마랑 감자를 구워주셨는데요. 그 맛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특히 오빠는 연탄불에 구운 고구마를 유난히 좋아했어요. 뜨거운 고구마를 엄마가 조심스럽게 호호 불어 건네주면 오빠는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하나는 누룽지였는데요. 엄마는 일부러 밥을 눌러서 구수한 누룽지를 만들어주셨고 우리는 그 누룽지를 두고 서로 먹겠다며 티격태격 다투곤 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우리 손에 똑같이 누룽지를 반으로 나눠주셨어요. 그 모습에 우리도 엄마 입에 넣어드리려고 하면 늘 손사래를 치셨어요. 엄마는 괜찮아. 니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거든. 어릴 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결혼하고 자식을 키워보니 알 것 같았습니다. 부모라는 존재가 어떤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거든요. 오빠도 저처럼 그 모든 걸 느꼈던 것일까요? 엄마를 뵙고 돌아올 때마다 지난 추억들이 떠올라 오빠 역시 죄책감이 점점 커졌다고 했습니다. 그 감정은 불면증으로 이어졌고 오빠는 새벽마다 식탁에 앉아 소주를 마시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다네요. 그날도 마찬가지였다는데요. 오빠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뗐어요. 근데 그날따라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 저번에 요양원에서 어머니 보고 우리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주머니에서 사탕 몇 개를 꺼내서 내 손에 꼭 쥐어주시더라고.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우리 옆에서 우연히 우리를 보고 있던 요양원 직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어머니란 존재가 참 신기한 게 기억을 잃어도
본능적으로 자식은 아는 건지 뭐라도 못 챙겨줘서 안타까워한다고 말이야. 오빠가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떨궜는데요. 그 사탕을 며칠째 가지고 있다가 나한테 주신 거래. 그 말을 듣는데 어릴 때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 니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다는 말을 자주 하셨잖아.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은 어머니가 우리를 알아보긴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못 알아보실 텐데 어머니를 계속 그곳에 두는 게 맞는 걸까? 우리를 알아보실 때 조금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한 거야. 오빠의 말에 저도 입술을 꼭 깨물었는데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집사람한테 말했어. 나 혼자라도 내려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집사람한테 강요할 일은 아니니까 그냥 내 결심을 말했거든. 그렇지. 언니한테 강요할 일은 아니긴 하지. 근데 왜 갑자기 언니가 같이 내려가겠다고 한 거야? 오빠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처음엔 놀랐지.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집사람이 그러더라. 내가 새벽마다 식탁에 앉아서 눈물 쏟는 걸 봤대. 그 순간 새언니의 모습이 떠올랐는데요. 항상 무뚝뚝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새언니였기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자기도 죄책감이 들었대.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길다 보니 아무래도 정이라는 게 들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 하더라고. 언니가 정말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제가 놀란 눈으로 오빠를 바라봤는데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오빠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새언니와 있었던 일을 조용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날 오빠는 결심을 굳히고 새언니에게 말했답니다. 나 고향 내려가서 어머니 모셔야 할 것 같아. 그러자 새언니가 별로 놀랍지도 않다는 듯 조용히 입을 뗐다네요. 그래, 그럼 그래야지. 순간 어리둥절해진 채 오빠가 물었답니다. 뭐야, 당신 안 놀랐어? 당신이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놀랄 게 뭐가 있어? 아니, 나는 당신이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뛸 줄 알았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오빠는 당연히 새언니가 반대할 거라 생각했다는데 곧 예상치 못한 말이 이어졌다네요. 근데 나도 같이 내려가. 뭐? 귀를 의심한 채 오빠가 새언니를 빤히 바라봤다네요. 당신도 같이 가겠다고? 여보, 지금 당신이 잠결이라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나 고향 내려가서 어머니 모시고 살 생각이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한 거지? 그러자 새언니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이해했어. 그러니까 나도 같이 내려가자는 거잖아. 우선 내려가기 전에 본가 청소부터 하고 이 집은 전세로 놓고 같이 내려가서 살자. 당신 시골에서 사는 거 끔찍하다고 했잖아. 오빠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자 새언니가 피식 웃으며 더욱 기가 막힌 말을 꺼냈다네요. 당신도 서울에서 사는 거 끔찍하다고 했잖아. 근데 나 때문에 평생을 서울에서 살았잖아. 전에 당신이 본가 근처로 발령 신청하고 싶다고 했지만 내가 시골 살기 끔찍하다고 난리를 쳐서 못 갔잖아. 당신도 날 위해서 평생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애들도 다 커서 결혼도 시켰겠다. 이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내 마음도 편할 것 같아서 그래. 새언니가 오빠를 바라보며 덤덤하게 말을 이어갔다네요. 그리고 이제 나도 나이 들었는데 벌레 그까짓 거 별로 무섭지도 않아. 내 나이가 몇인데 벌레 따위를 무서워하겠어. 물론 아직도 뱀은 좀 무섭긴 하지만 뱀이 허구한 날 나오는 건 아닐 테니까 한번 참아볼게. 그리고 혹시나 뱀이 나오면 우리 남편이 다 잡아주겠지 뭐. 당신 진짜 진심이야? 새언니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답니다. 진심이라니까. 그리고 사실은 나도 어머님 뵙고 올 때마다 마음이 정말 안 좋았어. 갈 때마다 더 야위시고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았거든. 새언니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천천히 덧붙였답니다. 처음에는 절대 모실 생각 없었어. 근데 갈 때마다 당신만큼이나 나도 마음이 불편했어. 전에 내가 워낙 유난 떨어서 어머님이 집까지 새로 지으셨잖아. 그때는 몰랐는데 문득 돌이켜보니까 모든 게 다 나한테 맞춰져 있더라고. 새언니가 가만히 과거를 떠올렸다네요. 어느 날은 자다가 물 마시러 주방에 갔는데 어머님이 그 새벽에 뭔가를 확인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어머님께 물어봤더니 혹시 창문이 열려서 벌레가 들어올까봐 다시 확인하고 계셨다는 거야. 거기다 내가 회 같은 음식을 안 좋아한다는 말 듣고 어머님이 단 한 번도 상에 회 같은 날 것을 안 올리셨잖아. 그때 당시에는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만약 우리 며느리가 그런 행동을 하면 나는 기분이 나쁠 것 같더라고.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은 단 한 번도 기분 나쁜 내색을 안 하셨잖아. 두 분 다 정말 배려심이 많았던 거지. 새언니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다네요. 거기다 반찬이랑 채소 챙겨주실 때도 항상 필요한지 나한테 먼저 물어보셨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나한테 모든 게 맞춰져 있었던 것 같더라고. 잠시 옛 생각을 하던 새언니가 오빠 손을 잡더니 조용히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도 배려하면서 살아야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게 부부 아니겠어? 오빠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새언니를 바라보자 새언니가 싱긋 웃었다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자. 난 진짜 괜찮아. 대신에 당신이 뱀 다 쫓아주면 되잖아. 난 당신만 믿고 내려갈게. 그 말을 듣던 순간 오빠가 다시 눈물을 쏟았답니다. 그 이후 오빠 부부는 고향으로 내려갔고 엄마를 모시고 함께 살게 되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새언니가 적응할 수 있을까, 시골 생활이 만만치 않을 텐데 혹시 얼마 못 버티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서기도 했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고 해야 할까요? 새언니는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해 나갔고 오빠와 함께 열심히 시골 생활에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본가에 내려갔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새언니가 텃밭을 가꾸고 있었거든요. 평생 도시에서만 살던 새언니가 어느새 시골 사람처럼 모자를 눌러 쓰고 흙을 만지고 있었어요. 언니, 뭐 하세요? 제가 반갑게 부르자 이마에 흘러내린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새언니가 활짝 웃었습니다. 고모, 여기 텃밭에 채소 엄청 많이 심었어요. 나중에 이거 뜯어다가 삼겹살에 같이 먹어요. 진짜요? 그럼요. 다 무농약으로 키울 테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새언니의 목소리가 한껏 들떠 있었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힘들지 않아요? 새언니가 싱긋 웃으며 흙 묻은 장갑을 벗으며 말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님이 텃밭 가꾸는 걸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힘들까봐 말렸는데 의사 선생님이 적당한 농사일은 건강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내려와서 저도 살도 빠지고 건강해진 거 있죠? 어때요? 살 진짜 많이 빠졌죠? 제가 새언니를 천천히 훑어봤는데요. 정말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새하얗던 얼굴에는 윤기가 돌고 구릿빛으로 탄 피부가 한층 생기 있어 보였거든요. 그러게요. 살도 많이 빠지고 많이 건강해 보이네요. 그쵸? 여기서 살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잘못 살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 살다니요? 제 물음에 새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동안은 내내 집안에만 틀어박혀서 햇빛도 잘 안 쬐고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약간 우울하고 기운도 없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을 잔뜩 쐬니까 그런 기분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거기다 매 끼마다 입맛도 돌고 뭘 먹어도 다 맛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한쪽을 가리켰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저기에 앉아서 간단하게 아침밥 먹고 커피 한 잔 내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도란도란 얘기하고 있다 보면 여기가 무릉도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에 문득 주변을 둘러봤는데요. 맑은 하늘 아래 펼쳐진 텃밭, 그리고 푸르른 산과 들, 새언니 말대로 정말로 무릉도원이 따로 없었습니다. 제가 경치를 감상하며 힐링하고 있던 순간 새언니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어머님도 요즘 많이 좋아지신 것 같죠? 그렇잖아도 그거 말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정말 좋아지셨어요. 얼핏 보면 치매 환자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텃밭에서 어머님이 이것저것 알려주실 때마다 저도 가끔 치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니까요. 새언니가 신이 난 얼굴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말이죠. 여기를 전부 꽃밭으로 만들 생각이에요. 꽃이 심리적으로도 엄청 좋은 영향을 준다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새언니를 다시 한번 바라봤는데요.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 그리고 벌레 하나에 기겁하던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새언니가 이제는 시골에서 밭을 가꾸고 꽃을 심을 계획까지 세우는 모습이 그저 놀랍기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1년 후 봄과 앞은 꽃이 만발했습니다. 엄마가 꽃밭을 바라보며 한박웃음을 지었어요. 세상에나,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어쩜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 엄마 얼굴에 그 어느 때보다 환한 미소가 피어올라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그러게, 우리 수키 여사님처럼 예쁘네. 엄마가 깜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수키가 예뻐? 그럼 우리 수키 여사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제 말에 엄마가 마치 아이처럼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쑥스러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활짝 핀 꽃 한 송이를 꺾어 엄마 머리 위에 살짝 꽂아드렸는데요. 엄마가 휴대폰으로 얼굴을 확인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본가에 내려갔더니 새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고모, 내일 어머님 모시고 병원 좀 다녀오실래요? 알겠어요. 근데 무슨 병원인데요? 어머님 무릎이 안 좋으셔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한의원에 가시거든요. 근데 꼭 땡땡 한의원으로 가셔야 해요. 제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땡땡 한의원이요? 네, 꼭 거기로 가셔야 해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의아한 얼굴로 묻자 새언니가 입술을 깨물며 웃음을 참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이 거기 한의사를 참 좋아하세요. 예? 한의사를요? 순간 이해가 안 되어 되물었고 새언니가 더욱 웃음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 한의원이 항상 인산인해거든요. 어머님도 유독 거기를 좋아하시길래 왜 그런가 싶어서 한번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요? 뭔데요? 새언니가 장난 가득한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기다리다 보니까 한 어르신이 무릎이 아프다고 한의원에 오셨는데 그 한의사가 하는 말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새언니가 한껏 분위기를 잡더니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그 한의사가 하는 말이 왜 또 다쳤어요? 내 맘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이러더라니까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어르신이 그냥 뻑 가더라니까요. 네? 뻑 가다니요. 너무나 생소한 표현에 놀라서 되물었는데요. 새언니가 이제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 얼굴이 붉어지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정신줄을 놓더라 뭐 그런 뜻이에요. 그 한의사 나이가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애교가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한번 갔다 하면 다들 뻑 간다니까요. 그 정도예요? 그럼요. 어머님도 엄청 좋아하세요. 거기만 다녀오면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결국 참지 못하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간 김에 그 한의사 영업 비결 좀 들어봐요. 그럼 고모도 뻑 갈지 몰라요. 난 처음 듣자마자 너무 능청스러워서 턱이 떨어질 지경이었다니까요. 그 말에 웃음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궁금한 마음을 안고 엄마를 모시고 한의원에 갔고 직접 확인했어요. 새언니 말처럼 한의사의 영업 노하우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옆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새언니가 왜 그렇게 웃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꽃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엄마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소리를 듣다 보니 우리 모두는 새언니에게 참 많이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본가는 가족들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자주 내려왔고 손주까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그날도 아들 며느리가 손주를 데리고 본가에 간다는 말에 저도 따라갔는데 며느리가 신기한 것을 들고 온 게 아니겠어요. 한동안 그것을 내려다보던 엄마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거 연탄 아니니? 네, 할머님, 이거 연탄이에요. 신기하죠? 그러게, 엄청 신기하네. 예전에 내가 연탄불에 고구마랑 감자 구워주면 우리 애들이 참 맛있게 먹었는데 그때 생각이 나네. 순간 엄마 눈시울이 붉어졌고 오빠와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는데요. 그때 며느리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님, 이건 안에 이렇게 초를 넣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연탄불 같죠? 그렇네. 진짜 연탄불 같네. 참 신기하다. 엄마가 박수를 치며 좋아하자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전에 어머님이 연탄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인터넷 하다 보니까 추억 때문에 이걸 많이들 사더라고요. 그렇네. 참 신기하다.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연탄 양초를 구경했습니다. 사소한 것 같아도 며느리의 세심한 배려가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그날 우리는 다 함께 마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잠시 후 손자 건우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왕할머니는 무슨 띠야?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무슨 띠였더라? 엄마가 허공을 바라보며 기억해내려 했고 제가 얼른 대답했어요. 왕할머니는 용띠야. 맞네. 내가 용띠였구나. 엄마가 무릎을 탁 치자 건우가 감탄하며 외쳤어요. 우와, 왕할머니 용띠야? 엄청 좋은 띠네. 우리 반 애들은 다들 돼지띠야. 세상에 돼지띠가 가장 많은 것 같아. 나도 왕할머니처럼 멋진 용띠 하고 싶다. 그 말에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유치원에서 띠 이야기가 나온 모양인지 한참 동안 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웃고 떠들던 중 엄마가 조용히 입을 뗐어요. 이제 곧 봄이 오면 꽃이 만발하겠지. 애미 덕분에 내가 호사를 누린다니까. 세상에 이렇게 많은 꽃을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을걸. 애미야, 참 고맙다. 엄마의 말에 새언니가 싱긋 웃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웃는 순간 그것만큼 따뜻한 모습이 또 있을까요? 서로를 위해 기꺼이 손을 내밀고 마음을 나누는 그 모습은 세상의 그 어떤 부와 명예보다 값지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작은 오해로 티격태격 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다시 웃으며 마주 앉는 것이 가족이니까요. 오늘도 함께 나누는 밥 한 끼,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쌓여 서로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듭니다. 누군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은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서로의 곁을 지켜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이 평범한 행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